자, 이번에는 이름 묻고 답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통성명을 할 때 친구한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경우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 묻고 답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볼 때는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읽어볼게요. 닌贵姓? 닌贵姓? 자, 요 의문문에 조금 특이한 거 있지 않아요?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 끝에 뭐가 없습니까? 의문문인데 마가 없습니다. 그죠? 마가 없고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비싸다라는 형용사 꼬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꼬이싱은요. 그냥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단어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싱이라는 동사는 안씨 집안 오대손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옛날에 저희가 본인의 이름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안씨 집안 사람이다 라고 성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성만 물어보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싱이라는 동사 뒤에 마를 붙이지 않고 꼬이를 붙여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국어에도 저희 편지 봉투에 보면 받는 사람을 높일 때 귀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때 요 한자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에만 쓰이는 게 꼬이고 그래서 문장 끝에 마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 단어처럼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그러면 대답도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꼬이가 빠졌어요.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을 높여서 물어볼 때만 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더 이상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꼬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동사 싱 바로 붙여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허씨니까 我姓许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도 괜찮습니다. 끝나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동사가 또 나와주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단어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싱이라는 동사는 성만 물어보는 거고 찌아오는 이름까지 다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성을 한번 얘기해 주고 외자니까 이름 앞에 성을 한번 더 붙인 거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이 장씨고 이름이 설, 눈설자를 쓴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我姓张叫张学 한 번 더. 我姓张叫张学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귀찮아요. 이 앞에 부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 부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싱으로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싱이라는 동사를 먼저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찌아오 뒤에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他姓李,叫李冰冰. 한 번 더. 他姓李,叫李冰冰. 자, 그러면 성이 이씨고 이름이 빙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지만 보통은 이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름을 얘기할 때는 찌아오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냥 요거는 찌아오 빙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허은진 두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我姓许叫인전이라고 이름만 얘기하고 성을 빼도 되는데 지금처럼 외자이거나 이름이 동음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보통 성을 한 번은 더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얘네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으로 물어봤을 때 싱으로 대답하는 것만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닌꾸이 싱으로 물어봤는데 我叫로 대답하지 마시고 싱 먼저 얘기해주고 叫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또래 혹은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경우는 너는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거겠죠? 물어볼 때는 읽어볼게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자, 그러면 叫가 동사고 목적어 앞에 什么 붙여서 무슨 이름으로 불리우니 요거죠. 자, 근데 요거 생략해도 괜찮으세요. 너는 뭐라고 불러? 해도 어차피 별명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你叫什么?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읽어볼게요. 你的名字叫什么?你的名字叫什么? 자,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으로 부르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 더는 저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의라는 소유격이거든요. 너의 이름이라고 할 때 써주는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가 叫.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도 당연히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他叫尹金浩. 他叫尹金浩. 자, 먼저 叫라고 상대방이 물어봤어요. 你叫什么名字? 그러니까 대답도 叫라는 동사를 써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저의 이름은 윤경호입니다. 자, 그럼 한국어로는 이다라는 동사를 쓰지만 중국어로는 叫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게요. 我姓陈,叫陈东东. 我姓陈,叫陈东东. 자, 그럼 요거는 아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야 하는 경우의 대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거 빼고 바로 붙이셔도 돼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我叫陈东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조금 더 예의 갖춰서 해도 되고. 사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겠지만 뭐 니네 누나 이름 뭐야? 너 남친 이름이 뭐야? 이럴 때는 그냥 가볍게 叫라는 동사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교재는 앞에 있는 그 이름을 묻고 답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면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교재에는 없어서 제가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제목이 동사 시환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릴까? 요게 저희가 앞에서 동사 수러문을 배울 때 동사 수러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나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보다라는 동사 칸 하고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연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공식을 보시면 시환이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와 목적어를 바로 연달아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한국어로 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을 보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해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주, 동, 동, 목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먼저 읽어볼게요. 我们喜欢看电影.我们喜欢看电影. 자, 우리는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 영화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영화를 찍는 건지 보는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 중국어로 동사를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시환을 먼저 얘기해주고 두 번째 동사를 연달아서 바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는 중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읽어볼게요. 他喜欢吃中国菜.他喜欢吃中国菜. 그러면 중국 요리를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중국 요리 먹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만드는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사와 목적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그녀는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她喜欢去旅行她喜欢去旅行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때 동사 2개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게요.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他们喜欢听音乐他们喜欢听音乐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때 주어, 喜欢,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가 2개가 됐기 때문에요. 열거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어법은 아니지만 시환이라는 동사 뒤에 또 동목 구조가 오기 때문에 시환이 첫 번째로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화로 넘어가서 오늘의 본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